정하은은 재벌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배경 뒤에는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다. 아버지 덕분에 쉽게 산다. 진짜 세상의 고통은 모를 거야. 하은은 그런 시선이 싫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과감한 결심을 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가 직접 세운 대기업에 고졸 인턴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것이다. 성적 우수자 특례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입사했지만 사실 모두 아버지와 그녀 사이에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 네가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봐야 한다.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은은 이름도 바꿨다. 본명을 숨기고 송민지라는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다. 누구 하나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은도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과 말투로 스스로를 숨겼다. 이제부터 그녀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고졸 인턴 송민지였다. 그리고 몰랐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깨달음을 가져다 줄지. 출근 첫날, 송민지는 다른 신입들과 함께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훑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짧은 대답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대학교는 안 갔어요? 네, 바로 취업했습니다. 민지는 당당하게 답했지만 면접관의 입가에 스치는 비웃음을 놓치지 못했다. 요즘 세상에 고졸이 웬 말이야.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했으면 다행이지. 수군거림은 작지만 명확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입사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부서 배치가 끝나고 민지는 사무보조팀에 배정되었다. 명함 한 장 없이 복사기업 자리가 그녀의 첫 번째 책상이었다. 거기 고졸, 이거 복사 좀 해와. 민지 씨, 커피 심부름도 좀. 같은 입사 동기라도 대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였다. 심지어 선배들은 대놓고 무시했다. 아휴, 고졸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 우린 보고서 쓸 테니까 고졸은 단순 업무나 신경 써. 민지는 매일 숨을 삼키며 버텼다.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꾹 참고 견뎠다. 이곳이 아버지가 만든 회사.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이 자신이 알고 싶었던 진짜 세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송민지에 대한 대우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야, 고졸, 창고 정리 좀 해. 복사도 느려 터졌네. 이런 것도 못해? 매일같이 힘든 일은 죄다 민지 몫이었다. 무거운 서류 박스를 옮기고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고 사무실 바닥까지 닦아야 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눈앞에선 비웃고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아휴, 대학도 못 간 게 뭘 알겠어. 그냥 심부름이나 하라고.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도 불려나갔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민지를 호출하더니 지저분한 회의실을 가리켰다. 이거 다 치워. 니네 같은 고졸은 손발로 하는 게 딱이야. 수치심에 손이 떨렸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청소도구를 들었다. 단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회의 중 팀장이 커피를 시켰다. 민지는 조심스레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지만 야, 고졸, 커피 하나도 제대로 못 타? 따뜻한 걸 시켰더니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팀장이 컵을 휘두르는 순간 뜨거운 커피가 민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찢어지는 듯한 뜨거움. 머리카락을 타고 커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흰 블라우스는 갈색 얼룩으로 물들었다. 사무실이 술렁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누구도 민지를 두둔하지 않았다. 팀장님, 너무하시네요. 신입이잖아요. 용기 내서 한 직원이 말했지만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고졸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지.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훔쳤다. 수치심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이게 우리 회사라고. 이게 아버지가 만든 회사의 진짜 모습이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민지는 원룸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아직도 커피 냄새가 났다. 하얀 블라우스는 갈색 얼룩으로 얼룩진 채 세탁기 안에서 돌고 있었다. 울고 싶었지만 민지는 눈물을 삼켰다.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의 표정이 떠올랐다. 비웃고 무시하고 짓밟던 그 눈빛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민지는 결심했다. 버틸 것이다. 그리고 모두 기록할 것이다. 그날부터 민지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고 출근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민지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야, 고졸. 이따 퇴근하고 팀장님 심부름이나 해. 오늘 야근은 당연히 네가 해야지. 조금이라도 부당한 말이 들리면 민지는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메모장에는 매일 날짜와 함께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모욕을 했는지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복도 한쪽에서도 민지는 놓치지 않고 녹음하고 필요한 순간엔 몰래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모은 자료를 정리했다. 녹음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저장하고 메모 내용을 복사해 따로 파일을 만들었다. 손목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 이 회사가 정말 어떤 곳인지 아버지에게 보여줄 거야. 민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마이너스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길, 민지는 회사 로비 한 구석에서 가만히 서 있던 경비원 정직권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언제나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송민지 씨, 잠깐. 정직권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지를 불렀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경비실로 안내했다. 나 다 보고 있었어. 그 팀장놈, 너한테 한 짓 다 녹화돼 있어. CCTV에. 민지는 놀랐다. 눈을 크게 뜬 그녀를 향해 정직권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여기서 오래 일했지만 요즘 이 회사 정말 아니야. 불법도 많고 불공정도 많아.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 정직권은 몰래 CCTV 영상을 민지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준혁 팀장이 민지를 밀치고 소리 지르던 장면, 커피를 던진 순간까지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부장 최연우. 그는 평소 말수적고 차가운 인상으로 유명했지만 민지가 늦게까지 남아 혼자 야근하는 모습을 우연히 몇 번 목격한 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송민지 씨, 이건 조심해서 받아. 최 부장은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안에는 회사 내부 비리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허위 견적, 리베이트 거래, 장부 조작까지. 나도 언젠가 터뜨리려 했는데 혼자는 무서웠어. 하지만 너라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지는 서류를 껴안았다.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조리 속에서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지와 최연우 부장, 그리고 정직권 경비원. 세 사람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지는 매일 퇴근 후 정직권 아저씨가 건네주는 CCTV 영상을 정리했고, 최 부장은 회사 내부 문서를 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렇게 모아진 증거들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준혁 팀장은 단순히 갑질을 넘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을 부풀리고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심지어 상부 몇몇 간부들과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아, 이번 건은 이 팀장 몫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윗선에서도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몰래 녹음된 통화 파일에는 뚜렷한 목소리들이 남아 있었다. 증거는 하나둘 쌓여갔다. 민지는 직접 이준혁의 사무실에 숨어 들어간 적도 있었다. 야근하는 척 남아 있다가 모두가 퇴근한 심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자금 통장, 복사본과 뒷거래 기록 파일을 찾아냈다. 손이 떨릴 정도로 위험했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이준혁이 민지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카톡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다. 이 정도면 끝장을 볼 수 있어. 최현우 부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다. 상대는 단순한 팀장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부조리 자체였으니까.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젠 숨지 않아. 모든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회사의 연례 행사 날이었다. 임직원 모두가 모여 있는 대형 강당. 화려한 무대와 밝은 조명 아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오갔다. 하지만 민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오늘이 바로 마이너스 모든 걸 끝낼 날이었다. 최현우 부장과 정직권 경비원도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마쳤다. 민지는 작은 USB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행사장 한편에서 이준혁 팀장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휘청거리며 다가왔다. 야, 고졸, 여기가 네가 설 곳인 줄 알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니까짓 개, 어디서 깝쳐. 순식간에 그는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을 민지 얼굴에 던졌다. 펑! 커피는 민지의 얼굴과 목덜미를 그대로 덮쳤다. 화상처럼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팀장님, 미쳤어요? 백쉽 구블러.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험악하게 고함쳤다. 이딴 고졸 하나 때문에 회사를 망치게 둘 줄 알아? 그 순간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다. 그리고 무대 중앙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모두 보세요. 이게 이 회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민지는 준비한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녹음 파일, 폭행 장면, 횡령 증거, 협박 문자. 모든 더러운 진실이 사람들 눈앞에 펼쳐졌다. 강당은 술렁거림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진짜야? 저 팀장이 돈을 빼돌렸다고? 임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아버지 마이너스 정하은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몇 고위 간부들도 당황해 숨죽였다. 이준혁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악을 썼다. 모두 조작이야. 믿지 마. 전현, 네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세상 밖으로 터져나갔다.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떨렸지만 꿋꿋이 서 있었다. 이제 끝났다. 민지가 USB를 꽂아 스크린에 모든 진실을 폭로한 지 불과 몇 분 후. 회사 로비에는 굵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검찰 수사관들과 형사들이 강당 안으로 일사불란하게 들어섰다.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중간 간부들까지 일순간 얼어붙었다. 이준혁 팀장님 맞습니까? 당신을 업무상 횡령, 폭행,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이준혁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이거 다 함정이야. 저 고졸 주제에. 악을 쓰며 버텼지만 형사들은 단호했다. 증거 확보 완료됐습니다. 억울하면 수사 과정에서 밝히세요. 함께 연루된 몇몇 부장들과 관리직 간부들도 차례차례 체포되었다. 현장에서 바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사무실 곳곳이 봉인되었다. 임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검찰 수사관이 민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송민지 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뜨거운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익숙한 걸음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마이너스 정하은의 진짜 신분을 아는 단 한 사람. 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민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숨을 곳도 핑계도 없었다. 민지 마이너스, 아니, 정하은은 세상 앞에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강당 안은 아직도 술렁이고 있었다. 검찰이 이준혁과 간부들을 연행해 간 뒤 남은 사람들은 혼란과 충격 속에 웅성거렸다. 민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흰 셔츠는 커피 얼룩으로 얼룩졌고 화상 자국이 목덜미를 타고 아프게 남아 있었다. 정 회장 마이너스 정도원은 무거운 얼굴로 민지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놀람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들었다. 제 이름은 송민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됐다. 숨소리조차 삼켜진 듯한 긴 정적. 제 본명은 정하은입니다. 정도원 회장의 딸입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수근거림이 터져나왔고 일부 임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두려웠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이 회사가 진정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학력과 배경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부당함, 그리고 그 위에 무관심과 침묵이 켜켜이 쌓인 현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차분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는 피해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문제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로 섰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민지가 기록해온 수많은 자료들이 차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폭행, 협박, 횡령, 불공정 인사, 내부 비리. 이곳은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이 회사는 이름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정도원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한 소녀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회사 로비에 다시 한번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약속, 대표이사 정하은 취임식. 민지는 마이너스 아니, 이제는 정하은 대표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지금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저는 오늘 이 회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은은 강단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첫째, 앞으로 이 회사에서는 학력, 출신, 성별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모든 직원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둘째,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하층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셋째, 사내 인권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어떤 부당함도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는 조용했지만 점점 따뜻한 울림이 퍼져갔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부터 약속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도록 진심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점점 커지고 강당 전체를 가득 메웠다. 최연우 부장과 정직권 경비원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모두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하은은 알았다. 진짜 변화를 이끄는 것은 지위나 혈통이 아니라 용기와 진심이라는 것을. 몇 년이 흐른 후 회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로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정장을 입은 임원과 청소복을 입은 미화원이 함께 웃으며 인사하는 풍경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네, 이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과거처럼 직급이나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사라졌다. 보안팀 정직권 아저씨도 사내 식당 아주머니도 연구소 책임자도 모두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자연스럽게 동등하게 대했다. 하은은 늘 강조했다.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누구의 땀도 누구의 수고도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내 방송에서는 매주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소개되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시설관리팀 박정수 대리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두가 함께 알게 되었다. 또한 사내 휴게 공간에는 소통 게시판이 설치되어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을 남기고 대표이사인 하은도 직접 답변을 달았다. 경비원 전용 휴게실 개선해 주세요. 예, 다음 달부터 새 가구와 에어컨 설치 예정입니다. 정하은 드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가 퍼져갔다.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첫 번째 강의는 항상 같았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회사 곳곳에는 웃음과 따뜻한 인사가 넘쳤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진짜 가족 같은 회사. 그것이 정하은이 꿈꾸던 그리고 모두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이었다. 몇 년 후 엘리트텍은 산업 전반에서 손꼽히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외 언론은 연이어 칭찬 기사를 쏟아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엘리트텍의 기적, 정하은 대표, 기업 문화를 바꾼 리더십의 아이콘. 성과도 눈부셨다. 임직원의 만족도가 급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과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신규 계약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고객 신뢰도 또한 전에 없이 높아졌다. 회사 로비에는 수많은 감사 편지와 축하 꽃다발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화려한 성과보다 회사 곳곳에서 웃으며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했다. 어느 늦은 오후, 하은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저 멀리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직원들과 휴게 공간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아버지, 정도원이었다. 하은아. 낡은 목소리지만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고했다. 네가 진짜 리더가 됐구나.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걸 네가 몸으로 보여줬어.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아버지, 저 그냥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도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그걸 해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사무실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푸른 저녁 하늘 아래 엘리트텍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진짜 강한 조직은 마이너스 사람을 존중하고 공정을 지키고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하은은 미소 지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